노동계가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재계는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노동계는 당정을 향해 정년 연장은 지난 대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약속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최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소득 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 감소 등을 불러올 것이란 경영계의 주장에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년과 연결하는 것은 자본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해외 공장이나 투자를 축소하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하는 선별적 방식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업주가 뽑고 싶은 사람만 계약직으로 뽑아 불합리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고용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직된 임금 체계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일방적 비용 증가만 부를 것이라며 국회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앞서 정년 연장 특위회의를 열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년 연장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어제 첫 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에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명기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특위 차원의 구체적인 성과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산재 근절을 강조해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처리했고 4.5일제와 정년 연간 추진에 대한 대화도 예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10대 소년공 시절 공장에서 팔을 다쳐 장애를 갖게 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중대재해를 살인으로 규정했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맡긴 첫 과제 역시 산업재해 근절이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도 추진하면서 그동안 경제 성장 뒤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양지로 끌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무산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의 수건 사업들은 재계의 반발에도 거침없이 추진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재계 달래기에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 요구하고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 정년 연장 문제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기업의 우려를 잠재울 보완책 마련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주요 노동 현안을 바라보는 노사 간, 세대 간 입장차가 제각각인 만큼 어떻게 해법을 찾아나갈지도 관심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72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742시간 대비 130시간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를 목표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휴가제도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차 저축 제도로 연차를 2월해 3년 안에 쓰도록 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제,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쇼컨 여행 등 국민 휴가 지원 3종 세트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노동시장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도 대표적인 노동 공약 중 하나입니다. 대선 기간 약속했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년부터 연금인 수고 요 사이가 사실은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어요. 단계적으로는 65세까지 법정 정년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현안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차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재계는 노동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공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각 세대와 노사 모두의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담아내야 할 과제가 당선인 앞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한국 경제, 이제는 저성장도 모자라 제로 성장 걱정까지 해야 할 판입니다. 그 중심에는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 교령화 문제가 있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로 정년 연장과 노인 나이 기준 상향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2040년쯤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입니다. 일할 인구는 이미 줄기 시작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동 투입도 감소함에 따라서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와 함께 자본 투입의 증가세도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 여기에 연금 개혁 이슈까지 겹치면서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두되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계속 고용 의무제를 제안했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의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60세 이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노동계는 정년 연장에는 찬성하지만 조건이 나빠지지 않으면서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45년째 그대로인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전문가들의 공식 제안도 나왔습니다. 노인의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고용기간을 늘리고 일자리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 시점에서 인구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년 연장과 노인 기준 상향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6.3 대선 이후 정책 논의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